자, 안녕하세요. 웹세미나 허브 채널원 촌TV의 촌장 안철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돈세클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세무에 대한 특별한 상식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키워드만 딱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짜 저희가 자부하기에 이런 내용은 어디서든 들을 수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소개 좀 해주시고 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오늘의 주제 뭡니까? DNA가 다른 주식이라고 하죠. 차명 주식. 네. 사실 저는 이제 처음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네. 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차명 네, 주식, 네, 차명 주식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네네. 예, 약간 어려운 얘기도 될 수 있나요, 오늘? 그렇죠.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나요? 네, 네, 네. 아, 안 되는데. 그렇죠. 많이 어렵지만은 이거를 기다리시는 분은 전혀 눈이 뭐, 팍 번쩍번쩍. 트이죠.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제 느낌이 네.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 뭔가 골치가 음성적인 엄청 느낌이 골치가 확 들잖아요. 엄청 골치가 많다. 네, 근데 이도저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엄청 많을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이 스물스물 올라오나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명 주식에 대한 이야기. 네. 이제 이번 회와 그 다음 이제 다음, 9회까지 네. 해서 차명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사실은 진짜로 이런 내용들은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큰 목차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차명 주식이라고도 하고요. 네. 명의신탁 주식이라고도 합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네네네.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법정 얘기하죠. 용어는 네, 명의신탁 법정 주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명의신탁 주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해볼 먼저 이게 거고요. 뭔지 알아봐야 되니까. 뭔지는 이제 알아야 네. 되니까. 근데 얘가 이제 왜 생겼는지, 뭐 어느 날 얘가 갑자기 왜 생긴 건지. 그래서 생겼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러면 한우는 태생. 네. 얘의 태생. 태생에 DNA가 대해서. 다르니까. 왜 태어났니? 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출생신고 봐야지.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원복을 좀 시키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환원을 시킬 수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근데, 문제점들. 네, 환원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 회사가 거의 99.9%다. 왜 그럴까? 네.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데 네. 왜? 이게 진짜 폭탄이네. 네, 그렇죠. 엄청난 저희가 폭탄이죠. 계속 폭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폭탄 전문가. 네. 폭탄 전문가. 명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네. 세금 폭탄 전문가. 네. 아,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해지하고 이제 네. 회수 전략 어떤 이제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명의 신탁 주식 이게 뭔가? 네네. 좀 긴데. 네. 눈이 아픈데. 긴데요. 뭐 네. 제가 책 읽어드리는 제 세무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면 그 명의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뭐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뭐 오공화국도 있었고 옛날 시절로 좀 돌아가면은 네. 기억을 이제 더듬어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네. 예전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통장을 만드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예전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인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금융실명거래법이라는 거를 탄생시키면서 네, 뭐 네, 장영자 사건이었나 뭐 네, 어떤 네, 그런 네, 것들로 네, 네, 인해서 네, 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더라. 맞아요. 그래서 남의 통장을 사용하다가 걸리면은 쇠고랑을 차게 되죠. 그래서 금융실명거래법이 나오면서 명의가 다른 통장은 인정하지 않겠다. 여기 이제 나오게 됐고요. 오케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실명거래법에 대해서 예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샀다가 팔았다가 그 돈 가지고 오고 옛날에 좋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많았죠. 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명거래법이 나오게 되면서 명의신탁을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네. 주식 하나 남았어요. 주식 하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찌됐든지 간에 네. 세고랑은 안 차요.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세고랑은 네. 차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네. 징벌이 뭐가 남아있냐면 세금. 네. 세금이 남아있군요.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세금이 조금이면은 뭐 어떻게 하겠는데 네. 많다. 이게 또 첫 번째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내 명의가 아니고 원래는 내 거여야 되는데 네. 제3자의 명의. 네. 보통은 뭐 친척, 친구, 뭐 그럴 수 직원 있죠. 이런 사람 이름으로 해놨던 케이스들. 근데 이제 이거를 서서히 가지고 오고 싶은 요런 주식. 네, 요거 네, 이제 DNA가 네. 다르다. 이게 좀 이제 최근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좀 이런 건 없죠. 네, 좀 아직도 이런 분을 봤어요. 근데. 그래요? 네네. 네.
거의 이제 드물어지는데 네네. 뒤에도 이제 왜 발생했는지 이제 태생적인 그거 한번 얘기가 알아보고. 나옵니다. 네. 네네. 여튼간에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법인을 만드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많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렇죠. 네, 네.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여튼간에 나의 주식인데 내 것도 아니고 네. 남의 것도 아니고 네. 뭐 이런 거네요, 좀. 그렇죠. 좀, 네. 네. 애매하죠. 애매하네. 네. 여기 진짜 일단 이름도 어려워. 좀 네. 알겠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신탁을 말고 실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빌려줘서 네. 내 소유주가 아닌데 뭐 하여튼 다른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걸 명의 신탁 주식이라 얘기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적 케이스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까요? 네. 크게는 뭐 진짜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은 이제 거의 없고요. 네. 대표적인 있어 그런 분 있어요? 네, 있어요. 진짜 있어요? 특이하게 뭐 종을 봤는데 네. 네가 다 가지면 사업이 망한다. 진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으시더라고요. 있지. 네, 네. 있을 수 있지. 신기하셨어요. 믿음 좋으신 분도 믿음이 있지. 있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는 네. 최근의 사례들은 2번이 많았고요. 2번. 과점주주. 아, 내가 뭐 예를 들면 오너가 너무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네. 있다. 실제로 그런가요?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아, 무한 책임. 네,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대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내가 100% 가지고 있으면 100% 책임을 다 져야 되네요. 네. 근데 책임을 져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은 네. 국세예요, 국세. 네. 혹시라도 네. 법인이 운영하다가 법인세 못 내고 네. 부가세 못 내면은 네. 그거 책임져라. 너라도 연대 책임져야 되지 않겠니라고 네네네네. 하는 게 네. 51%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책임을 물어요. 근데 이거 세금에 대해서 좀- 책임을 네네네. 지는 거죠. 근데 그 세금 중에서도 법인세, 부가세, 아, 그래요? 고작. 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너무 잘못 착각을 하셨는지 네. 뭐 세상의 모든 세금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줄 알고 아.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51% 언더로 어. 이제 자기는 49%, 어. 50%도 왠지 불안하셨는지 네네네. 49%. 네네네. 그래서 짜투리 또 49%는 또 누구 또 누구 주고 누구. 뭐 어. 2%는 또 누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네네네. 만들어 놓으셨던 분들이 있는데 네. 정말 뭐 이렇게 한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아. 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알겠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으나 네네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오해의 네. 경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네. 하시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잡아서 좀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건 이제 최근의 경우고 예전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에서 네. 보면 예전에는 네. 상법의 제도가 상법 제 288조의 발기인이라는 제도가 네네. 발음도 좀 이상하긴 네, 한데요. 이상한데. 하여튼 네. 이 법적으로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최소한 주주가 뭐 발기인이 나중에 주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인 네. 거거든요. 발기 설립을 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7인 이상, 아하. 3인 이상, 최근에는 제한이 없어요. 네. 한 명이 해도 된다. 네.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여튼 최소 몇 명 이상이 주주가 되어야 된다. 네. 이게 있네요. 무슨 차명주제 양성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인간관계가 아주 안 좋은데 나 혼자밖에 없는데 아, 네. 어디서 7명을 세워야 된다. 네네. 6명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차명주주가 이제 생겼던 부분이 그러네요. 있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가지고 이렇게 대표적인 케이스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7명을 맞춰야 된다고 하면 네. 어떻게 7명을 맞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야, 내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너 우리 주식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네.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최근에- 차명 네. 네. 이게 왜 핵심이 됐냐면 2018년도에 국세청에서 네. 차명센터가 이제 차명 주식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동이 많이 빈번해지고 있다라는 네. 거를 2018년도에 감지하고 그때 네. 막 뭔가를 액션을 네.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네. 왜 2018년도일까라고 이제 또 역산을 한번 저는 이제 네, 네, 이런 걸 네. 좋아하니까 역산을 해보니까 네, 뭐예요? 저기 보면 2001년 7월 24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네, 네. 제한 없임 이게. 네. 네, 네. 그럼 그 이전에는 다 뭔가를 나 말고 누군가를 세웠다라는 얘기가 되죠. 네. 2001년하고 지금 2018년하고 차이를 내보면 네. 한 17년 차이. 그 정도 나죠? 그래서 사업 법인을 설립하시는 나이를 20살에 설립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보통 그쵸. 뭐 한 40 정도 40 되었을 정도? 때 네. 했다 그러면 지금 나이로는 57세. 네. 이제 슬슬 이제 준비를. 2세들한테 네. 좀 넘겨줘야 되는 이제 네,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 시점에서 바라보니 이게 숨이 턱턱 막힙니다. 아. 저걸 가져와야 되는데 네. 저번 시간 이제 수업 들으신 분은 4회차죠. 잉여금에 대해서 네네네. 시가평가하겠다. 네. 주식에 대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시가평가. 네.
내가 설립할 때는 이 회사가 5천만 원짜리 회사였는데 지금 봤더니 이제 100억 넘는 회사가 된 거예요. 50%를 가져와야 돼요. 50억이에요. 세금이 25억. 야. 솔루션은 간단합니다. 25억을 내면 돼. 네. 근데, 야, 근데 진짜 네. 엄청나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 잠이 안 오는 거죠. 어허. 자녀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 한 아. 가지. 차명주주를 봤더니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어허. 더 걱정이 더 생깁니다. 네. 계속 공진당 해다 마치고 네, 네. 오래 살아야 된다. 네, 그분께. 네네네네. 이런 네. 참 이상한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뭐 이제 언젠가는 그게 한번 터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구나. 그렇죠. 한 알겠습니다. 번은 무조건 알겠습니다. 정리해야죠. 자, 명의신탁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명의신탁이네요. 이제 네, 원인에 정리 대해서 다시 한번 해드리는 정리를 거고요. 해주시는 거네요. 네. 자, 다시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발기인 숫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있고요. 알아봤고요. 네, 네. 과점 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된 경우가 있고요. 이건 약간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다. 네. 네. 그리고 그냥이라는 분이 있어요. 진짜 그냥. 이거 세무사 조언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조언도 있어. 난감합니다. 저런 네. 답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 지금 진짜? 적어놓은 건데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세무사를 만나야 되는 게 또 중요하네요. 여기서는. 그럼요. 네. 네네. 사실 전문가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당연히 사실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네, 믿을 수밖에 믿을 없죠. 수밖에 없는 네네, 부분이 있는데 한 번 이렇게 딱 세팅이 돼버리면 나중에 돌이키기가 사실 또 어렵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뭐 빨리라도 하면 되는 거죠. 뭐 1년 이후에 알았을 때는 네. 그나마 괜찮죠. 근데 한 10몇 년 지난 후에 이게 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주식 전환, 환원. 네. 이제 환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네. 다시 찾아온다라는 거죠. 네네. 뭐 어찌됐든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네. 소송을 해서 가지고 오던 네, 네. 잘 구슬려서 네, 가지고 네, 네. 오던 네. 그래서 인간관계 중요하겠네.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 그게 이제 실제로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게 그래서 일리가 있는 좋겠죠. 일리가 있는 거네요. 그러나 근데 저희는-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돈 네. 앞에 장사 없다고.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금액이 좀 커지기 시작하면 이게 뭐 인간관계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식대로 다시 내려가게 되면은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은 게 좋은 것도 아니네. 그래도 많은 게 좋죠. 알겠습니다. 자, 주식 양수도에서 네. 개인 매수, 법인 매수인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어찌됐든 이제 사이가 좋아요. 네. 그래서 자, 가지고 갈게. 네. 그래, 네. 가지고 가라. 네, 네, 네. 이런 좋은 케이스에서 네. 그럼 서로가 뭐 어찌됐든 뭐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고 보고 실질은 그렇지만 아니라고 보고 서로 간에 이제 매수를 좋게 매도를 하는 정리하는 거예요. 네, 정리하는 경우가 네. 있다. 근데 이제 세금은 네. 어쩔 수 없다. 세금은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나중에는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결국에는 어찌됐든 세금은 내는 거예요. 네. 내 거 내가 가지고 오는데 세금 낸다. 여기서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나중에는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개인 매수의 방법이 있고요. 네. 법인한테 그럼 팔아볼까? 이런 이제 머리 좋은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 자기 주식이란 얘기 나오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네. 또 따로 이제 얘기를 한번 드릴 부분이지만은 네. 그 상법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끔 열어준 지가 얼마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자기 주식이라는 게 네. 뭐 잠깐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네.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네. 수수로자예요. 네. 수수로는 여기서 누구냐면 법인 수수로를 얘기합니다. 아, 개인격이니까. 네, 인격이네. 아 맞다, 인격이잖아. 아, 계속 혼동돼. 아, 이게 사람이었어. 본인이 배부하는 네. 주식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을 때는 허용하겠다라가 아. 상법 341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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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네. 그 제도를 좀 활용해서 활용해서 는 어떨까? 네, 뭐 네.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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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소송하는 거죠. 서로 이제 말로 안 되면 결국은 네. 이제 소송이 되는 거네요. 소송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뭐 소송한다 하더라도 여하튼간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잘 어떻게 하면은 또 아, 네, 방법이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네. 기본적으로는 세금은 내야 되지만 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네. 깔끔하게 뭔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자, 명의신탁의 문제점들 다시 네.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뭐 글자가 네. 좀 잘 안 보이는데 어차피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네, 네.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네요. 네, 변심하는 거죠.
뭐 처음에는 철수까지 준다고 했는데 회사가 만약에 안다라면은 그 차명주주가 예를 들어서 이 가치가 이 주식 가치가 20억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네. 부동산에서 뭐 장기 두다가 네. 알았어요. 어떻게? 네. 저기 두다 알았어. 그러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네네네. 야, 내가 너한테 이거를 다시 돌려주고 싶기는 한데 뭐 그래도 한 뭐 몇 장 정도는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네. 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수탁자의 변심. 그나마 네. 여기까지는 또 괜찮은데요. 네네. 그 밑에 단계로 수탁자의 아들한테 넘어가게 되는 상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네. 그분이 이제 뭐 예의치 않게 갑자기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상속이- 아들이 아까처럼 또 알았어요. 네. 이 주식의 가치가 이렇다라는 거. 네네네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첫 번째. 네. 또 반대로 네. 이 집안은 그리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는데 이 상속으로 인해서 이 주식 가치가 어마어마해서 세금을 갑자기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야 돼요. 그렇죠. 수탁을 받았으니까. 네. 그거 뭐죠? 그럼 변심을 하기 싫었다가 또 변심이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대신 아저씨가 대신 내주시든지. 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네. 거기서 이상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있을 수 있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 복잡하다, 진짜.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를 내 아들한테 그대로 다 물려주게 되면은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을 하려면 최소한 5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차명 주식으로 50% 이상을 누군가에 줘놨어요. 네네네. 다시 가지고 와서 가져와야 해야 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어떻게 낼 거냐라는 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점. 네. 그리고 입증 문제라는 게 뭐냐면 네. 나중에 네. 그러면 이제 가지고 오고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뭘로 입증을 할 거냐는 거죠. 소송을 갔는데 그냥 심증만 가지고 내 거예요 이렇게 우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서가 없나요?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10년 전 금융자료를 이제 예를 들어서 찾아야 된다. 한번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은행에 가도 안 줍니다. 아하. 내 걸 내가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냐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네네. 10년 넘어간 거 뭐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명의신탁으로 이게 됐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기도 어렵다. 네. 여러 가지. 처음에는 좋은 네.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걸 나중에 가서 뭐 공증을 뭐 걸어놨니 안 걸어놨니 네. 이렇게 물어본다는 자체가 넌센스예요. 네. 여하튼간에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네. 회사가 처음에는 이제 뭐 주식 가치가 뭐 처음에는 뭐 액면가 5,000원 시작할 수도 있지만 네. 나중에는 이제 성장이 돼서 큰 회사가 되었을 때 네. 야, 이거는 뭐 한두 푼이 아닌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네. 머리 많이 아프시겠는데요? 저는 이런 걸 즐깁니다. 어우, 네. 미소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네, 네. 자, 차명 주식의 문제점. 아까 문제점 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인가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좀 지능적인 네.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문제점은 기본적인 이제 네. 어떤 형태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좀 세부적으로 좀 네. 봤을 때 일반인들은 모르죠. 단순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변심 정도라지만은 만약에 전문가가 그 주식을 가지게 된다면 해커도 있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네. 컴퓨터를 잘 활용하면 프로그래머가 되는 네, 거지만은 그 머리를 다르게 이용을 하면은 해커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는 뭐 안 좋은 경우를 다 대비를 해야 되니까 맞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가 이 차명주주한테 가서 나한테 그걸 넘겨라. 내가 뭐 얼마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그래서 둘 간에 양도라는 건 둘 간의 계약만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팔았어요. 네. 팔고 나서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에 와서 이제 맨날 이제 시시콜콜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네. 내 주식 사가라. 네. 회사한테? 권리를 행사하는 거군요. 네, 회사한테 저렇게 이제 이게 상법의 내용이거든요. 네네. 주총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내 주식 사갈 거를 회사한테 통지하고 제안을 하면 회사는 1개월 이내에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시가로. 아, 시가로? 네. 현재 시가로? 네. 네. 그럼 이거를 악의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 이 사람한테는 네. 그럴 리가 없었었는데 이 사람이 네. 그냥 몇 천만 원 준다고 해서 팔았어요. 팔았어. 이 사람이 와서 20억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잘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네네네. 만약에 일어나면 난감하다. 진짜 난감하겠네요. 이것 때문에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뭐 차의 경우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뭐 금액이 뭐 얼마 안 돼, 주식이 추가 얼마 안 된다고 문제가 네. 없겠지만 네. 뭐 10% 20%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네.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일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뭐 비즈니스에서는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좀 요거에 대한 솔루션도 살짝 얘기를 해드릴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나쁜 놈 사람들이네. 네. 자, 또 다른 문제점. 네. 또 악의적으로 이제 이 네. 사람들이 네. 3%만 가지고 있어도요. 네. 그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 3%만 있어도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주주의 권리인 거죠? 네. 자꾸 달라고 하는 거죠. 회사가 일이 안 돼요. 와서 회계장부를 가지고 와. 네. 없는데 빨리 네. 가지고 와.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니네는 경영을 이렇게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감나라 배나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골치 아파진다라는 거죠. 네. 뭐 제가 아까 좀 전에는 뭐 10% 20% 이렇게 얘기했는데 3%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네. 굉장히 귀찮게 하거나 네. 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저희 같은 전문가가 좀 좋은 의도로 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악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결탁이 되면 좀 이렇게 또 골치 아파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좀 경종을 한번 올려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하면 안 되거든. 네, 사실 알아야죠. 뭐 네. 자기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 잘 경영하고 회사에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악의적인 상황을 내가 막을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백업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안 당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자, 또 도름, 아유, 뭐 이렇게 자꾸 문제점이 많아요. 네. 아, 진짜. 엄청나죠. 네. 아,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계속 문제점만 드리네요. 네. 그만큼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다. 네. 아마 이 차명 주식을 네.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이제 그 기업의 분들은 실제로 이런 고민들이 진짜 있으시겠죠? 네네네네. 자, 문제점 또 어떤 거? 그래서 이제 간주취득세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말이 좀 어렵네요. 간주 취득세. 네. 그 취득세로 간주하겠다, 의제하겠다, 이제 네.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법인이 이제 등기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네. 법인이 취득록세를 냅니다. 그렇죠? 근데 네. 과점주주는 본인 또 개인적으로 이 취득세를 또 냅니다. 그런 게 또 있나요? 네.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네. 회사가 건물을 사는 시점에 네.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가점주주가 아니었던 사람이 회사가 먼저 건물을 산 다음에 네. 회사 주식을 취득을 해서 51% 넘어가 버리면은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네. 간주취득세라고 해서 취득세를 한 번 더 또- 내야 되는 상황. 이거는 이제 주주, 그 네. 대표가? 주주가? 네. 네. 그러니 저런 게 이제 회수해오는 작업에서 뭐 하나 좀 실수를 좀 잘못한다라든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지방세를 좀 막대하게 맞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세금의 측면에서 이제 이런 네, 부분이 네, 문제가 네, 있을 수도 네,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명 주식은 이제 뭔가 해가 정리를 해가지고 네. 가져왔는데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시기적이거나 네, 네, 상황에 맞췄을 때 네.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네. 또 이런 취득세를 또 네. 발생할 수도 있다. 네. 와 진짜 복잡하네. 복잡합니다. 복잡하네. 야. 자 마지막 문제점이길 바랍니다. 그렇죠. 뭐 네, 세금에 대한 알겠습니다. 네. 네. 세금에 대한 부분. 네. 뭐 사실 뭐 상속세- 지금까지 네. 했던 거 한번 정리해 주는 그런 부분도 네. 있을 것 같고. 세금에 대한 부분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네.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차명주주로 가지고 있는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네. 상속세를 저기에다가 이제 그 차명주주한테 그 자식한테 상속세를 물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다시 찾아오게 오는 게 아마 과연 가능할까라는 물음표가 쳐진다라는 부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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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상속세 신고한 거도 취소시키고 그 아버지의 명의로 다시 올린 다음에 이거를 다시 가져와야 되는 불편한. 네, 빨리 해야 된다. 네. 상속세도 문제고 가져오기도 어렵고. 이해됩니다. 네. 그다음에 증여세? 네. 증여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제로 잘 이렇게 입증하고 차명주주였다는 게 밝혀졌다 하더라도 네.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뭐 알았다. 그럼 이제 그거 다음 그걸로 주에 또 해. 얘기할 거죠. 네. 하지만 세금은 내라. 근데 기본적으로 세금은 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의 세금도 내고요. 네. 최초의 세금도 두 가지를 같이 내는 그것도-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줬다가 다시 가져오니까 쌤 이렇게 보는 거지만은 그렇죠. 줄 때도 중요, 가지고 올 때도 중요. 와, 이중으로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중가생의 논리가 아닌가라고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징벌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네. 감행하겠다, 네. 단행하겠다 이제 이렇게 네.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간주취득세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해지한 경우에 실제로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건물 취득분에 대한 거를 네. 이제 간주취득세를 해서 내야 한다. 추가적인 또 취득세를 낼 수도 있겠다. 네네네. 2.2%? 네. 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2.2%가. 어허. 법인이 건물, 자동차 뭐 네. 등등등을 한 50억 정도 가지고 있다. 2% 정도만 해도 꽤 크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거 추가적으로 또 내야 네, 되는 네. 거니까. 알겠습니다. 개인이. 개인이.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 차명 주식, 그죠? 공식적으로는 명의 신탁 주식,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오늘 처음 들으셨던 분도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이게 네. 어떤 법인 기업에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네. 오늘 이런 문제를 다뤄봤죠. 네.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네, 뭐 정리를 하자면 폭탄 중에 근데 이런 내가 봤을 때는 오늘 8회인가요? 네. 8회 중에 제일 큰 놈인데. 그렇죠. 네. 네. 무시무시한 놈인데 이거. 네. 이게 좀- 일반 뭐 개인 사업자나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겠지만 네. 이제 법인 기업을 조금 운영하셨던 분들은 진짜 폭탄인데. 가업 승계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의 네네. 가장 큰 고민 중에 네네네. 하나가 네네.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 이거는 가장 잘 된 해결책이 세금 내는 거. 다른 거는 해결책이 세금을 적게 내는 거. 네네네. 이거는 해결책이 세금 내는 거. 네. 이게 도대체 뭔가에 패닉에 좀 빠지게 됩니다. 네. 근데 정말 안 좋게 흘러가면은 네. 세금 내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를 나중에 직감하게 되는 게 그 아, 알겠습니다. 자식들로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게 돼버리면 이제는 영영 찾아올 수 없다. 네. 돈을 얼마든지 주고서라도 가져오고 싶은데 못 가져온다. 아, 가지고 오고 싶은데 못 가져오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좀. 네, 네. 아까 이제 약간 그 악의적인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만. 네. 아기가 아니어도 아니어도? 변심이 생길 수 있고 그럼요. 상속이 내려가서 그 자식들이 들은 적이 없는 거죠. 완전 남이잖아. 완전 남이잖아요. 네. 아버지 네. 친구가 와서 네. 내가 그렇다라고 네. 한들 네. 이 아저씨가 무슨 소리 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렇죠. 되어버린다. 충분히 그럴 것 같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여러분께 폭탄 같은 진짜 폭탄 한번 또 위험에 대해서 원자 폭탄을 또 네. 네. 죄송스러워 약간 미안한 네. 마음도 있어요. 좋은 얘기 해도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네. 좋은 얘기 해도 그런데 또 안 좋은 얘기만 이렇게 계속 들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 의무감을 가지고 네. 책임감을 가지고 이해해 주십사 네.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이제 문제점 어떤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네. 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네. 해결 방법, 그렇죠. 해결 방법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있느냐라는 거죠. 약간 힌트. 힌트. 네. 길을 쓰고 음. 해결해야 됩니다. 길을 쓰고 해야 된다. 비장함이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해지는데. 네. 이거 진짜 내 전문 분야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는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네. 게요. 네. 어떤 세무사한테 물어봐도 네. 고개를 흔들 거예요. 네.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세무적인 부분보다는 상법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소송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변호사가 반드시 붙어야 되고요. 네네. 변호사분들의 업무 영역을 이렇게 쭉 고려해 보면은 네.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 변호인이라는 이제 영화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음.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웃었잖아요.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하다. 상법이라는 이 세계는 변호사님들의 세계 중에서는 별로 조금 그러니 잘하는 변호사를 만날 확률이 아주 낮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세무사가 네. 모든 거를 다 계산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니 최고봉이죠. 지난주부터 계속 자기 자랑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네. 어깨가 뭐 하려고, 네. 어깨가 뭐 알겠습니다. CG를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 분야는 특수한 분야이고 네. 또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분야라서 네. 아마 진짜 전문가다운 전문가를 만나야지 해결책을 들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명 주식에 대한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들으셨던 분들은 꼭
다음 주에 들으시고 주변에 이제 소개도 좀 많이 해주셔서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으셨던 뭐 대표님이나 뭐 법인의 어떤 오너분들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돈 벌어요.